변호사 똑같습니다. 변호사도 똑같아요.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년을 일단 먼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지금 앞에 이렇게 써놨는데 일단 로스쿨을 진학을 해야 메디컬 스쿨을 진학해야 의사가 되듯이 로스쿨을 진학해야 변호사가 된다. 그리고 한국처럼 뭐 국가고시, 변호사 시험 이런 건 없어요. 무조건 로스쿨을 들어가야만 변호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캐나다 전국에 23개의 지금 로스쿨이 있고 BC 쪽에서는 3개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UBC 법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U 빅토리아 법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톰슨 리버라고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네. 보면 알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에버리지가 로스쿨에 입학하려는 에버리지는 한 3.8 정도가 되면 안정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여기 이거 순 거짓말이에요. 이거 그죠? 이렇게 통계를 봤는데 그러니까 대학교 GPA가 한 3.8, 3.7 정도 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로스쿨에 성공하기 위한 거는 역시 똑같습니다. 대학을 일단 들어가서 아무 전공이나 괜찮습니다. 아무 전공이나 괜찮고 그 A에서 A 플러스 3.8 정도 이상을 받으면 된다고 보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공대 가기 싫다더라.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좀 문과애야. 그러면은 대학 가서 저기 3.8 정도의 GPA를 갖다가 유지하고 그 다음에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PA 관리는 A 플러스 90 몇 점을 받기보다는 B가 안 나오도록 모든 것을 신경 쓰면서 간다. 자, 아까 MCAT 시험이 의사는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법대는 LSAT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SAT의 상위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조사하다 보면요. MCAT은 왜 어렵죠? 그러면 막 거기 의사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쳐봤던 사람들이 그 독해 부분이 너무 시간 힘들고 뭐. 그다음에 여기 변호사들 보면 그 엘세 시험이 왜 어렵죠? 그러면 그 독해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독해 부분 이 부분이 리딩이 그러니까 지금 SAT로 봤을 때 700점 이상, 750 이상의 SAT 점수를 갖춰 놓는 것은 나중에 MCAT, LSAT 이런 시험을 볼 때 애가 부담감이 없도록 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GRE를 가르쳤었거든요. 대학원 시험. GRE 칠 때도 GRE를 가르칠 때도 그때도 느꼈던 건데 우리나라 애들이 너무 꼼꼼하게 이렇게 해서 수능 보듯이 해서 답을 뭐 빈칸에 답을 넣기 위해서 주변 좌우를 살피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빠르게 어떤 연구의 결과라든지 빠르게 어떤 사람의 주장이라든지 이런 글들을 갖다가 빠르게 보고 빠르게 파악하고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많이 읽는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이 읽으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연습하는 게 대단히 좋습니다. 네. 아니, 지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문제가 물어봐서 이 문제가 다르고 다르다는 걸 좀 알아야지. 그죠?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은 다시 돌아가서 이런 8학년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지금 뭐 상위 10%에서 160점이면 안정권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상대평가거든요. 상대평가에서 상위 10%에 들면 미국 법대들도 좀 안정권이고 여기 캐나다 대학은 거의 안정권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보면 뭐 법대 중에서 유명한 예일이나 스탠포드, 하버드 법대 이런 데서는 거의 만점 수준의 것이 나와야 되고요. 네. 자, 보시면 지금 알겠지만 엘세 점수도 잘 받아야 되고 GPA도 보면은 대체로 어떤 건 3.8이 넘어가죠. 3.9, 3.8 정도가 아마 괜찮은 것 같고 역시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같은 거를 하면서 이 동네는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원봉사도 해야 되고 클럽 활동도 해야 되고 그게
똑같습니다. 자, 로스쿨은 3년 과정인데요. 1년의 때는 자, 역시 티오리를 배우겠죠. 계약법, 형법, 헌법 등의 필수 과목을 이제 수강하게 되고요. 2, 3학년 때는 이제 분야로 나눠서 어떤 종류의 변호사가 될지가 나눠지겠죠. 그냥 사람들 만나서 뭐 분쟁 해결해 주는 의사가 될지, 아니면 변호사가 될지, 아니면 특허 같은 거 하는 변호사가 될지, 아니면은 뭐 또 어떤 다른 종류의 그 특수한 법에 대한 변호사가 될지. 그래서 뭐 특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좋은 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소송이 걸려 있는 로펌에 취직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로스쿨에 나온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오픈해 가지고 이 동네에다가 개인 변호사를 차리는 것은 뭐 그렇게 그 큰 동네 변호사는 그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은 막 엄청나게 캐나다에서 제1의 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되면은 그 옛날에 수시라는 그런 드라마에 나오듯이 변호사들이 이렇게 리무진 타고 다니면서 그런 변호사들이 있겠죠, 여기도. 그런 변호사가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동네 로컬에서 어, 그 브레이킹 배드 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 나오는 사울처럼 이렇게 동네에서 이런 희한한 소송들을 하는 그런 변호사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쿨을 나오고 나서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인 영업이다. 좋은 로펌에 들어가서 올라가지 않으면 그냥 개인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3년 과정을 거쳐서 수습 과정을 6개월에서 1년을 거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변호사 다른 데서 개업을 해서 할 수가 있고, 그걸 거치고 나면 이 거치는 동안에 이제 인맥을 쌓고 자기 능력을 보여주고 인턴 해가지고 이런 로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수습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bar exam, 아까 의사 보시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에 들어가는 시험이 아까 뭐다? LSAT이나 MCAT이고, 이제 의사고시는 USMLE다. USMLE는 캐나다 출신이 캐나다에서 할 때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외국에서 했을 때 볼 필요가 있구나. USMLE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뭐 제가 늘 말하지만 지금 4년 동안의 의사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게 당락인 거고요. 점수를 더 받아야 되는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당락 시험이다. 그죠? bar exam도 마찬가지로 당락 시험이고, 첫째 날과 둘째 날로 나눠지는데, 첫째 날은 솔리시터라고 해서 이 서류 같은 거 보는 능력, 두 번째는 바리스타라고 해가지고 법정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통과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변호사 등록을 하게 되고, 미니멈 지금 수입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보시죠. 변호사들의 수입이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의 경우 로펌에서 어소시에이트로 일하는 경우에 한 46%가 6만 불까지. 그러니까 변호사가 처음 그 대학을 졸업해서 여러분 TD뱅크 같은 데 가면 한 4만 불? 그 정도가 초봉 정도 될 거예요. 한 5만 불. 근데 이제 변호사는 그거보다 좀 높은 6만 불 정도가 초봉이고, 그때부터 천천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건 철저하게 어떤 로펌에 소속되냐에 따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업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돈을 보고 만약에 한다면 하지 마라, 저는 말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그 유튜브에 보시면요, 그 온타리오에 있는 버스 운전사하고 그다음에 의사하고 그 수입을 비교해 놓은 그런 비디오 있어요. 그 보면은 여기 온타리오에 버스 운전사가 최저임금이 29불이에요. 그 사람 뭐 오버타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한 10만 불 넘게 이렇게 벌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의사가 되고 나면 버는 게 비슷하게 버는데, 그렇게 의사가 이제 한 4, 5년 일하고 나면 이 사람 버는 거하고 이 사람 버는 거하고 이제 격차가 생기는데, 어 16만 불, 20만 불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세금으로 42%막 이렇게 떼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이게 다 또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 의사 그때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의사가 이 버스 운전사를 결국 이기는 그 나이대가 42세더라고요. 42세. 의사가 이 버스 운전사를 이기는 수입에서 완전히 이기는 그 해는 42세. 네. 그죠. 그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도.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살면서 캐나다 영주권 시민자이시면 뭐 너무 그렇게 돈 때문에 의사가 되거나 돈 때문에 변호사가 되라 이런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버스 운전사가 받는 존경이나 그죠? 그런 어떤 삶의 어떤 무엇을 보고 살고 또 뭐 어떤 것을 하면서 사는가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그죠? 버스 안에 있는 그 작은 공간에 혼자서 이렇게 계속 있는 거 하고 아, 지금 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서 살리는 이런 일을 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보람 때문에 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특별히 변호사들은요, 입법이나 정치 쪽으로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법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쪽으로 나가고 싶은 애들. 그러니까 애가 보면은 학생회에서 리더나 이런 걸 많이 했던 애들, 그런 애들 보면은 애가 좀 리더 기질이 있어. 이런 애들은 제 생각에 법대를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출마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정치인도 돈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돈을 그냥 쓰는 거죠. 누가 주는 돈은 모르지만 그냥 쓰는 거지. 자, 됐습니다.